매매사업자는 집을 사서 파는 사람입니다. 누가 현금이 그렇게 많아서 매매사업자를 할까요? 돈이 없어서 매매사업자를 하는 건데 9월 7일 대출 규제로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은 현금이 있으면 투자하기 좋은 때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중이고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대출을 받는 방법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대출은 없을까?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P2P 대출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P2P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을 빌리는 건데요.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던 그 파일 공유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을 하면 이 플랫폼에서 이 대출 요청권은 어떤 물건을 담보로 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설명을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요. 만약 하게 된다면 얼마를 하는지도 본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투자 금액이 모두 차면 대출이 실행이 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율은 10% 초반에서 1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플랫폼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부대 비용이 좀 들고요. 당연히 입찰하실 때는 이 부분까지 입찰 가격에 녹여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수적으로 계산하셨을 때 수수료랑 이자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라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부인데요. 저는 콩팥이라도 털릴 각오로 대부업체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한다는 거는 일단 대출 금액이 크다는 거고 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대부업체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건 아닌가 봐요. 금감원 등록된 대부업체부터 부동산 담보 특화된 업체까지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봤는데 대부업체는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그 대출 나오는 한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금리는 P2P 대출과 마찬가지로 11%에서 최대 16% 정도였고요. 참고로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제 입찰을 하려고 했던 물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을 의뢰를 한번 해봤는데요. 물건 소재지는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입찰 날짜는 9월 10일 대출 규제 시행 이후입니다. 감정가는 4억 5,800만 원이었고요.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또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P2P 대출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2억 8천만 원, 금리는 10.5%, 플랫폼 수수료는 3.5%,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는 약 245만 원, 플랫폼 수수료는 약 9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부업체 기준으로는 대출 한도는 약 2억 8천만 원, 금리는 13.4%,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는 약 313만 원, 플랫폼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입찰을 하면 좋은데 매번 상담사나 업체를 통해서 대출 금액을 확인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겁나게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대출 한도가 실제 업체를 통해서 확인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께 공유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대출 한도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입찰 전에 확인해 보시기 정말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되고 아래쪽에 채팅 문의를 통해서 담보가 되는 물건 그리고 원하는 대출 금액 정보를 보내드리면 가장 적합한 P2P 업체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이렇게 모든 비용을 넣어서 입찰 가격에 녹였을 때 폐차라면 그만이고 낙찰받아도 수익이 나게 계산하셨을 거니까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실제 현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방법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대출 규제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이 불가한 거잖아요. 수도권 말고 지방 거점 도시 위주로 투자나 경매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물건 중에서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시면 아무리 집이 많아도 세금 중과를 맞지 않고 취득세가 1%,
기본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 정도면 정부에서 지방으로 거의 가라고 등 떠미는 지방 물건 중에서도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이 꽤 있으니까 다양한 지역의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물건 찾는 방법,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 제 채널에 전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택 매매할 때 대출이 안 나오는 거니까 주택이 아닌 비주택 물건들,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예 부실 채권, NPL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ETF, 코인처럼 다른 곳에 잠깐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 투자를 하시는 건데요. 공동 투자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 받을 수 있는 분과 함께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자이시거나 사업자 대출이 아닌 주담대가 가능하신 분, 그런 분의 명의로 낙찰을 받고 함께 수익을 내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대출을 받지 말고 두세 명이 돈을 모아서 공동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공동 입찰을 하게 되면 투자한 지분대로 수익을 나눠가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공투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시작하시기 전에 충분히 합의를 해보시고, 혹시 나중에 누가 배신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같은 걸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요. 변호사나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서를 쓰거나 공증을 받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발표나고 난 직후부터 경매, 부동산, 대출 관계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정책도 변동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정리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있다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뵐게요.